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9일입니다. 그야말로 연일 계속되는 물폭탄,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8월 9일 일요일 그야말로 쏟아 내려붙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보면은 좌파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손절매되는 분위기고, 좌파 입장에서는 내년 4월 7일 있게 될 서울시장 선거에 그야말로 만난을 무릅쓰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를 돌파하려는 그런 결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짐이 되니까 어떻게 손절매 정리하고, 서서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씨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걸 바탕하에 뭔가 일신하는 모습, 또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갖고 따지면은 미래통합당, 즉 범야권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되어서 흔한 얘기로 누구를 내던 간에 현재 여론조사상은 민주당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한 두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미래통합당 또 범보수가 서울시장을 탈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가장 이 사람들이 쓸 첫 번째 카드는 금권선거입니다. 사실상 이번 4.15 총선도 그냥 놔두었으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범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팬데믹 현상 갖다 적절하게 활용해서 거기에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100만원씩 때리고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돈 때려대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돈 때려대니까 뭔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금권선거 반드시, 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미를 이번 4.15 총선에서 봤거든요. 반드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당연히 관권선거죠. 관권선거, 바로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인이라는 송철호 후보를 붙이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과 모두가 그야말로 다 발벗고 나서서 죽기 살기로 달라붙지 않았습니까? 기어코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 갔다가 한참 앞서 나가던 김기현 시장 갖다 낙마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관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요즘 관 플러스도 뭐가 있죠? 관권 선거에 언론은 이미 완벽하게 장악당해 있습니다. 옛말에 3인 성우란 말이 있습니다. 멀쩡한 대낮에, 멀쩡한 백주에 세 사람이 나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없던 호랑이도 나타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KBS, MBC 보셨죠? 이번에 KBS, MBC 그 한동훈 검사장, 이른바 채널 A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을 엮어보겠다고 어떠한 짓을 MBC가 했는지, 어떠한 짓을 KBS가 했는지,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서울시 시민들 상당수가 아침에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 중에 상당수 양반들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교통방송 듣습니다. 교통방송은 교통방송 아닙니다. 사실상 좌파 정부의 스피커죠. 그거 사람 듣다 보면은 결국 세뇌되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금권선거, 강권선거, 근데 거기에 또 아주 놀라운 히든카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히든카드, 바로 제3의 후보를 내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극렬한 지지자 한 40% 있다. 또 미래통합당 극렬한 지지자 한 40% 있다. 결국 가운데 있는 이 30%의 중도층, 중간층을 누가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런데 사람 이따금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양반이 보수인지 뭔지 모르는, 대부분 보수를 대변하는 듯한 사람이 나와버리면은 표를 잠시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그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그 상대 후보는 아칸소, 우리로 얘기하면 저 두메산골입니다.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나이도 젊고 40대 초중반의 빌 클린턴. 저 시골 동네 미국 사람들 아칸소가 어디 잘 붙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빌 클린턴. 얼굴 하나 잘생겼죠. 근데 아버지 부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부시는 1991년에 그 유명한 사막의 폭풍작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7개월간에 걸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마지막 막판 결정 땅 하고 몇 주 만에 바그다드 묵사발 내고 사담 후세인 항복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영웅이죠.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부시가 절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 당시 경제가 좀 어려웠다. 경제가 어려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빌 클린턴이 했다는 stupid, it's economy, 이 바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그 표 하나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당시 빌 클린턴이 받은 표수는 그러니까 득표율, 물론 뭐 선거인단 수는 좀 다릅니다만 40% 남짓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받은 게 37, 8%입니다. 나머지 19%를 로스 페어로라는 제3의 무소속 후보가 받은 겁니다. 로스 페어로는 세계 100대 억만장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향적으로 보아서는 자유주의자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금 느슨한 중도 보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버지 부시하고 로스페로하고 헷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스페로한테 18.9인가 대략 19%의 표를 몰아줌으로써 아버지 부시가 참패하게 되는 겁니다. 빌 클린턴의 stupid, it's economy 때문에 아버지 부시가 지는 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서 우리가 많이 착각들 합니다만 1997년에도 그 당시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1대1 맞대결 했으면 진짜 이회창 후보가 무조건 100% 이깁니다. 그런데 이인재 후보가 한 500만 표를 싹 쓸어가 버렸거든요. 그게 다 보수표입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붙었을 때도 그냥 1대1 대결이면은 이회창 후보가 흔한 얘기로 죽었다 깨도 이깁니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이 나오면서 중도표를 쭉 갖고 가다가 막판에 턱 손을 놔버리니까 이 표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몽준을 갖다에 대한 기대 때문에 노무현을 찍어서 노무현이 50여만 표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권선거, 관권선거 외에 이들 좌파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슬그머니 무소속 후보를 낼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입니다. 홍석현 주미대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JTBC 홍정도 사장의 아버지이고 다음에 중앙일보 회장, 요즘 현재는 중앙홀딩스 회장입니다만 이분은 예전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에리트죠. 보면은 지금 경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도 지냈고 자기 아버지는 법무부 장관했던 홍진기의 회장이고 요즘 홍석현 48년생이고 홍석현 회장이 예전부터 대권의 꿈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홍석현 회장이 주미대사, 원래 코스는 주미대사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 몫으로 오게 될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할 그런 그림을 누가 그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은 주미대사 홍석현, 미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뼈를 굵힌 다음에 미국하고 좋게 지낸 다음에 그때 유엔 사무총장 몫은 아시아 몫이었거든요. 아시아 몫에 중국과 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유력했어요. 그때 홍석현으로 가려 하는데 홍석현이 그 당시 이러저러한 국내 사정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들어왔고 홍석현의 대타로 유엔 사무총장이 도전하여 유엔 사무총장을 돼서 10년을 유엔 사무총장 한 사람이 바로 반기문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입니다. 즉 홍석현 회장 48년생입니다. 아직도 대권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권의 꿈이 있기에
이미 여시제라는 사실상 여시제를 이끌고 있죠. 뭐 밖에 뭐 이사장은 다른 사람입니다만 여시제를 갖다 직접 이끌었던 쌍기둥이 바로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현 의원이고 또 홍석현 회장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니까 지금 홍석현 회장이 내년에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자, 보수 우파에서 어떤 A라는 후보가 나갔고 B라는 후보, 예를 뭐 가정에 추미애라 치십시다. 추미애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황태순하고 붙으면 황태순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 홍석현이라는 변수가 개입하게 됩니다. 홍석현이라는 변수가 중도 보수표를 확 갖고 가버리는 순간 추미애는 날로 먹습니다. 자, 금권, 관권, 거기다 제3후보까지 내밀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홍석현 씨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석현 씨는 중간에 흔한 얘기 들러리 섰다가 빠진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아니죠. 그렇게 돼서 홍석현 자기 이름을 알리고 홍석현 회장은 2022년 대선으로 가는 또 중요한 포스트, 대선이 되면 좋고 아니면 서울시장 바로 22년 또 있으니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쪽 여의도판에서 조용조용, 특히 민주당 쪽에서 조용조용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너무 느긋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만 지나면은 그야말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비즈니스 마인드나 좀 있고 뭐 소통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뭐 김세원이 됐던 김동연이 됐던 홍정욱이 됐던, 요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사석에서는 그렇게 홍정욱 전 의원 얘기를 자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는 사실상 2022년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숨을 걸고 서울시장을 지켜낼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일을 하는지 마는지 이런 느슨하기 짝이 없고 아니하기 짝이 없는 미래통합당의 그 자세로서는 하늘이 준 그야말로 다시 한번 그야말로 권토중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서울시장 선거, 금권에 의해서 당하고 관권에 의해서 당하고 또 이른바 제3후보, 사실상 저쪽 후보죠. 제3후보가 와서 표를 쏙 빼가는 통에 겨울봄은 허망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 비는 쭉쭉쭉 내리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8월 내년 4월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8월 전에 9, 10, 11, 12, 1, 2, 3, 8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지금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느슨하게 있을 때 아닙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그 다음에 외연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또 뭐 그래도 사람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에 여망에 부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